미나상 곤니찌와 여러분들 JPT 시간이 또 이제 금세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지나죠? 또 돌아왔습니다. 제가 항상 수업 이거 하기 전에 너무 빨리 지나간다 그러는데 진짜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아주 피부로 절실히 느껴집니다. 일본인들이 요즘에 이제 한국에 많이 와 있는데요. 그 일본인들이 이제 인터넷에 우리 한국인의 어떤 특이한 점, 그죠? 좀 그런 것들을 이제 인터넷에 많이 올려놨더라고요. 그 중에서 내가 몇 가지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다면은, 한국에서는 친해지면 금방 형님, 오빠, 언니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이름 대신에 어떤 이런 형태를 부른다가, 이상하다. 일본 사람들은 그런 거죠. 그래서 일본은 항상 어떤 보이지 않는 벽 가운데 친구가 형성되고, 이게 뭡니까? 지인들이 생기는데, 우리는 금세 이렇게 오빠, 언니 바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좋은 일이 있는 사람이 주변 사람에게 한턱을 낸다. 그래서 우리는 야, 한턱 내. 막 이런 게 수시로 되지만, 일본에 1년, 2년 살면서 일본 사람이 한턱 내는 경우 경험 못 하신 분들도 아마 일본 갔다 오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일본에서는 철저하게 와리깡. 그죠? 그런 건데, 이런 것들이 좀 일본 사람들은 이상하냐 그러고요. 이건 또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러는데요. 한국인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한 뒤 자주 너 밥 먹었니?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게 일본인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외국인들도 왜 밥 먹었니를 자꾸 물어볼까라는 건데, 우리의 인사죠. 그죠? 밥 먹었니가 꼭 밥 먹었니를 확인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인사, 우리의 그 히스토리, 역사적인 어떤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제가 한번 쫙 이렇게 봤는데 너무너무 많고 참 재미있는 거예요. 한국은 욕이 너무 엄청 많다. 욕하는 걸 보면 기절하는 거죠. 일본 사람들 내가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일본은 별로 이렇게 욕이 발달하지 않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시면은 우리는 보통처럼 하는 것들이 외국인들이나 특히 우리는 일본어 JPT 하고 있는데 일본인들은 참 이렇게 특이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요즘에 한류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정서라든가 우리나라의 사랑하는 방법, 우리나라의 노래, 우리의 어떤 정서 이런 것들이 외국에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아마 외국인들은 우리는 보통 일처럼 하지만 외국인들은 참 특이하다, 좀 재밌다라고 하는 것들도 많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한번 수업하기 전에 여러분들 머리를 식히는 겸 제가 한번 이런 거를 골라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공부해야 될 거는요, 문형비교, 시르와 까르. 여러분들 기초 때 많이 배웠죠? 둘 다 알다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가 오늘 교통정리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에스라 다니, 이에 대한 비교. 그 다음 카타가타, 그 다음 카타와라, 가테라, 쯔이데니에 대한 좀 미묘하지만 우리나라 말로는 하는 겸 이런 의미가 되지만 좀 미묘한 차이가 있다라는 걸 공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답 찾기, 우리 독해 좀 큰 거 한번 딱 보고, 그 다음에 청해 부분을 하다 보면 아마 또 금세 지나가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시루와 와카루에 대한 좀 차이점인데요. 경험 지식에 대해서 말할 때는 영어의 no 있죠? 그거에 해당하는 게 시루입니다. 그래서 카레노 온나와 뭡니까? 카노조죠? 카레노가 아니라 카노조와 세갱시라즈너 무스메 데스. 그래서 그녀는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여자이다. 그래서 경험과 지식에 관련된 거 이야기할 때 이렇게 뭡니까? 시루라는 동사를 쓴다라는 거 있죠? 카노조와 세갱시라즈. 경험과 지식에 대한 또 이런 게 약하다라는 거고요. 머릿속에 없는 새로운 사실을 외부로부터 획득하려고 하는 거 있죠? 아나타가 나니오 칸가에때 이르노까 시리타이 데스.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 그래서 머릿속에 없는 새로운 어떤 팩트, 사실을 외부로부터 획득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단순히 그 사람에 대한 인지 여부를 묻는 때 사용하는 거죠. 너 아니 이거? 이 사람 알아? 이런 거 있죠. 아노이또, 저 사람. 그죠? 다레다까, 누구인지. 시테이마스까? You know? 이런 말 있죠? 그거에 해당하는 게 시테이마스까라는 거죠. 그래서 경험과 지식, 머릿속에 없는 새로운 사실, 단순히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는 와카루가 아니라 시루 쪽을 쓴다라는 거죠. 시제를 얘기하면은요, 아느냐 할 때 시테이마스까인데, 안다라고 했을 때는 꼭 때형태 형태로 써요. 시테이마스. 또 모를 때, 부정할 때는 시테이마생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시리마생, 또 시라나이 데스 이런 형태로 쓴다라는 거 기초 때 많이 공부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와카르는 어떤 때 쓰느냐? 어떤 사실을 이해하는 거, understand죠? understand. 그죠? 사물의 구체적인 내용, 의미, 실태를 파악할 때는 이게 understand.
와카루를 쓰는 거죠. 센세이의 세즈메이가 요쿠 와카리마시타. 선생님의 설명을 잘 이해했다. understand. 이해했다. 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와카루를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미 머릿속에 들어있는 사실 또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거나 파악하려고 그럴 때 와카루를 쓰는 거죠. 시바라쿠 칸가에레바. 잠시 한동안 생각해보면 와카루 되쇼. 알겠죠? 그래서 이미 머릿속에 들어있는 사실 대상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뭔가 이렇게 파악하려고 그럴 때 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그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예를 들어 그 사람의 주소라든가 인물 등의 질문에 대해 중점을 둘 때 쓰는 거죠. 아노이토 다레다까 와카리마스까? 저 사람 누구인지 아시겠어요? 구체적인 사항,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주소, 인물 등의 중점을 둘 때, 그 인물들의 중점에 단순하게 물어볼 때는 시테이마스까 쓰지만 이렇게 그런 주소나 인물에 중점을 둘 때는 와카루를 쓴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사실을 이해하거나 그다음에 머릿속에 들어있는 사실 또 그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물을 때는 이렇게 와카루를 쓴다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시제를 보게 되면 이렇게 와카리마스까, 하이 와카리마스, 와카리마생, 와카리마시다. 뭐 우리 보편적으로 이 시대 이마스까, 시대 이마스, 시라나이 이런 거랑은 조금 달리 때 형태 안 쓰고 그냥 바로 이렇게 써도 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기초니까 뭐 기초 때 여러분들 다 접했으니까 걱정은 안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거 인지 못했을까 봐 다시 한번 제가 교통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사에스라 난이에요. 요거는 조차, 맞어의 의미로 사용하는데 최소한의 조건에도 충족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문맥에서는 사에와 스라는 거의 같은, 그러니까 사에랑 스라는 거의 같다라고 봐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어조차 모르는 아이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것은 이상하다. 그래서 한국어 사에 스라 다 됩니다. 와카테 이나이 코도모니 에이고 오시에르노와 오카시 이상하다. 그래서 사에스라는 이렇게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조차 맞아의 의미로서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에와 스라의 뉘앙스를 한번 보자라는 거죠. 사에는 좀 극단적인 극단적인 걸 나타낼 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또는 전체적으로 유치시킬 때는 이렇게 사에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라 같은 경우는 극단적인 뭐뭐뭐뭐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뭐이겠지라는 예상을 부정함으로써 주체의 특성을 강조한다는 거죠. 똑같이 주엔 사에나이, 주엔 스라나이라고 했는데요. 주엔 사에나이, 10엔조차 없다라고 하면 하물며 100엔, 1000엔이 있을 리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에를 쓰게 되면. 근데 스라 같은 경우는 주엔 스라나이 그러면은 돈이 전혀 없다라는 그런 게 더 중점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에스라는 그렇게 여러분들 좀 차이, 뉘앙스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돼요. 사에는 10엔도 없는데 100엔, 1000엔. 저 큰 범위죠? 전체적인 유출을 하는 거예요. 있겠느냐라는 표현이고, 스라 같은 경우는 돈이 전혀 없다. 그 자체만을 나타낸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따라서 지갑 안에는 10엔조차 없다라는 표현은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사이후노 나카니야 주엔 스라 나이. 그래서 충족돼야 할 최소한의 조건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에뿐이고 스라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충족돼야 할 최소한의 어떤 조건인데 없다 이럴 때는 사에 쓴다라는 거 잊지 말아 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두 번째 또 여러분들 또 요거는 문형적으로 기억해 두시는 거예요. 사에 한 다음에 바하게 되면 뭐뭐만 하면 영어만 할 수 있으면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곤란을 겪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스라 같은 경우는 패턴이 바를 붙이지 않고 이렇게 사용해요. 그러니까 사에 바입니다. 이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사에를 쓰시게 되면 이렇게 바 형태. 에이고 사에 데끼레 바 그랬어요. 영어만 할 수 있으면 이렇게 바가 나왔을 때는 앞에 사에를 쓴다라는 거 잊지 말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에 때에노코니데 고마라나이. 대개의 나라에서는 곤란하지 않다. 그래서 사에 바를 당구장 표시 꼭 기억해 주시는 거 잊지 말아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나니를 쪽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나니 하게 되면은 나니에다가 나이를 붙여서 최소한의 극대한적인 예를 들어 전혀 뭐뭐 않다라는 뜻으로 쓸 때는 같은 의미로 사에스라를 사용할 수 있지만 요거는 좀 고어적인 거, 속담이라든가 고어, 옛날 말 있죠? 이런 거이기 때문에 단위의 앞에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는 거야. 요 말하면 바로 단이 나오게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접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관용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했죠. 관용적으로. 예를 든다면은 비도 다니시나요? 미동조차 하지 않는다. 그죠? 뭐 이행 다니시나요? 한번 슬쩍 보기조차도 안 돼. 요 앞에 오는 것들만 잘 기억해 줘. 사에나스라를 써도 의미는 통하지만 노상 요런 거 앞에다는 단위를 썼기 때문에 단위를 써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단위 같은 경우는 좀 관용적으로 기억해 두시는 게 좋다라는 거 잊지 말아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제 갔다 그 다음에 갔다 와라, 갔대라, 쓰이데니의 비교인데 명사 플러스 갔다 하게 되면 뭐뭐를 하는 겸하여 또 뭐뭐 하는 김에라는 뜻입니다. 동작성 있는 명사에 붙고 주로 편지나 격식을 갖춘 거, 격식 동그라미, 격식. 그래서 오미마이라든가 사은뽀라든가 오레이, 그 아이사츠 이런 한정된 명사에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아이사츠 갔다 오네가이 모시아게마스 인사 말씀을 겸하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래서 이렇게 격식 차린 글에 갔다를 많이 쓴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 다음에 갔다와라 같은 경우는 동사의 기본형. 그 다음 명사에다는 누를 붙여갖고 갔다와라 하게 되면 뭐뭐 하는 한편, 요것도 하는 한편, 요것도 뭐뭐 한다라는 거죠. 주된 무언가를 하고 있으면서 또 다른 일을 행한다는 상황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약격 끊어 시것도 스루 갔다 와라. 원형 왔죠? 동사니까. 그래서 약국 일을 하는 한편 주된 무언가를 하고 있으면서 마이니치 매일매일 하타케니 그죠? 밭에 내깎기마스 나갑니다. 요 앞에 건 주된 거고요. 뒤에 것도 다 가는 거를 병행할 때 이런 갔다와라를 쓴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동사의 마스 형태가 온다라는 거 밑줄 쫙 그셔야 됩니다. 이런 거를 넣고 갔데라가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명사는 도 안 붙이죠. 그래서 뭐뭐를 겸해하는 김인데 주로 이렇게 동작성 있는 명사에 사용한다라고 그랬었어요. 카이모노 갔데라 쇼핑하는 김에 카이모노 갔데라 명사 그대로 왔어요. 갔데라 쩌떠 산포시테 그루 그래서 잠시 산책하고 올게라는 거죠. 그래서 요 갔데라는 동사의 마스 형태가 오고 명사는 다이렉트로 온다라는 거 잊지 마시면서 주로 이렇게 앞에 명사를 쓸 때도 동작성 있는 명사가 온다라는 거 잊지 말아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또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겠죠. 쓰이데니. 근데 이거는 명사에다가 노를 붙여준다라는 거.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동그라미 쳐주시고. 역시 마찬가지로 동사의 기본형이나 또 과거형도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쓰이데니 하면은 뭐뭐 하는 김에. 그래서 해와체에서는 노를 생략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해와체에서는. 자, 카이모노 쓰이데 또는 카이모노 너 쓰이데니. 토시오강에 이때 홍어 카리떼 키따. 키키따가 아니고 키가 키입니다. 이거 지워버리면 되죠. 그래서 쇼핑하는 김에 도서관에 가서 저 책을 빌려왔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앞에 어떤 꼴이 오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갔다와라 갔데라 찌데니는 주로 그 앞에 어떤 꼴이 명사는 노를 붙느냐 동사는 마스형이 오냐 기본형이 오느냐 이런 것도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시험 보실 때 그 앞에 그 문형 형태로서 잘 나오니까 곧잘 나오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조금 이제 애매하거나 조금 여러분들이 교통 정리가 안 됐던 부분들을 제가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들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그거 정리 다 됐으니까요. 독해 부분을 한번 보는데 길기만 길지 생각보다도 이렇게 좀 어려운 편은 아닙니다. 자, 독해는 어떻게 아는 건 아는 대로 모르는 거 모르는 대로. 그죠? 한자 알면 바로 읽지 말고 한국말로 나가서 빨리 시간 전략하라고 그랬죠. 자, 천은 쯔마와 후쿠 옷을 카우노와 사는 것은 다에테이 대개 통판이라고 그랬죠. 이거 쯔항이에요. 통신 판매. 즉 인터넷으로 산다는 거겠죠. 뭔가 이런 쪽 통신 판매. 쯔항이에요. 쯔으항 통신 판매를 사용합니다. 이용합니다. 와타시카라 미르또 내 입장으로서부터 본다면 와리다카 비교적 비싸다라는 거죠. 와리다카 네 기즈모 그 천도 요크나이또 좋지 않을 거라 오마오노 데스가 생각합니다만 츠마노 슈초와 처의 주장은 데파토데 백화점에서 카우요리 사는 것보다 야스쿠때 싸고 호도호도 비교적 류권이 아떼때 요이 또노고토 그래서 아주 비교적 유행에도 맞아떨어져 좋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은 직접 어떤 뭐예요? 사는 것보다,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사는 것보다 인터넷을 이용한, 예, 왜 그렇게 삽니까? 좀 비교적 그 뭡니까? 중간 어떤 그런 게 많이 생략이 되니까 좀 저렴하다라는 거죠. 그게 요 사람의 예, 주장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오호테는 대기업입니다. 오호테, 대기업. 이거 유통회사 그러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류즈카이샤, 네, 유통회사에서 카이바 사면은 야스쿠테 저렴하고 힝시츠노 품질이 요이모노가 좋은 것이 닭상하루또 많이 있을 거라고 오모오노 데스가 생각합니다만 모델이 키테 입고 프로 카메라맨이 사츠에이 촬영 아시면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시험장에선 촬영하면 돈나모노모 어떤 물건도 스테키니 멋지게 미에테시마우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큰 대기업에서 유통회사에서 사면은 저렴하고 품질도 좋다고 좋은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쁜 모델로 이렇게 입혀놓으면 그것들이 다 옷이 모델이 이쁜 거지 옷이 이쁜 거냐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멋지게 보이는 건 당연하다라는 거죠. 후쿠노 네당화 옷의 가격은 기지또 뭡니까? 천과 시타떼 하게 되면 뭔가 못을 만드는 거죠. 천과 뭔가 이렇게 시타떼 키마루 정해진다라는 것이 어떤 그 만드는 과정, 그죠? 옷의 그 가격은 그 천이 비싸냐 저렴하느냐, 요게 어떤 공정을 거쳐가지고 만들어지는 거냐에 따라서 정해져 키마루라는 것이 와타시노 칸가이 데스가 생각입니다만, 처가 카우 쯔항 그죠? 처가 사는 통신 판매의 후쿠 옷은 뭡니까? 뭐라고 그랬었어요? 요게 여기에 와야죠. 요게 1번 밑으로 와야 됩니다. 그런 옷은 1번이 하루 와리니 뭐뭐에 비하면 기지모 요쿠나이 데스. 그래서 처가 사는 통신 판매의 옷은 뭐뭐가 하루예요. 하루. 요거는 앞에 이제 어떤 게 나와야 되느냐면은 가격이 비싸다라는 거죠. 통신 판매의 옷은 내가 하루 그럼 비싸다요. 비싼 거에 비하면은 기지모 천도 요쿠나이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가 사는 통신 판매의 옷은 아무래도 보지 않고 사다 보니까 좀 안 좋은 부분도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통신 판매 옷은 가격이 비싸다. 가격이 비싼 편에 와리니 거에 비하면은 뭡니까? 천도 좋지 않다라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류즈 유통, 카다로그 커스터, 카다로그 그 비용, 그다음 햄핑 반품 지우나 자유스러운 조건으로 우루 파는 코스터 비용을 칸가에로 닦게 돼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와리다카나 쇼잉다 또 모이마스 비교적 비싼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통이라든가 카다로그의 어떤 비용, 반품의 자유로운 조건 이런 것들을 비용으로 생각한다면은 그 통신 판매에 사는 게 결코 저렴한 건 아니다. 남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소레오 그것을 이츠모 항상 고치라가 있대 뭐 이쪽이 그러니까 자기가 남편이 말해도 켄칸이 나루 바까리인데 싸움만 나기 때문에 토리아떼 쿠레마세 뭔가 이렇게 조합을 안 대준다라는 거면 상대를 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토리아떼 쿠레마세 그렇게 논리정연하게 통신 판매가 그래 싼 게 아니야 이런 거에 비하면 비싸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도 싸움이 될 뿐이고 뭔가 이렇게 상대해 주질 않는다는 거죠. 3사에 또 5사이의 고도모가 있대. 3살, 5살의 어린아이가 있어. 사가스 테마모. 뭔가 사가스 하게 되면 뭔가 찾다라는 거 아닙니까? 찾을 시간, 테마모 아르노 데쇼가 찾는 어떤 그 테마하게 되면은 뭔가 시간이 들고 뭔가 그 빈 시간, 뭔가 이렇게 좀 손이 들고 좀 이렇게 막 손이 더 가고 막 이런 거죠. 더 갑니다만 생교 나노데 전업이기 때문에 헤이지츠니 평일에 카이모노에 쇼핑에 가서 기분 텐간니 뭐 나루또 기분 전환도 될 거라고 모노데스가 생각합니다만実際와 실제는 뭐뭐한 후에 또 카다로그 또 니라메꼬 하게 되면 눈싸움입니까? 카다로그 보고 나 이거 또 뭐 사야지 니라메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은
이 남편 같은 경우는 바로 그냥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서 기분 전환도 되고 좀 직접 보고 뭔가 이렇게 3세, 5세랑 같이 이렇게 찾는 시간에 이렇게 뭡니까? 어린아이들이랑 백화점 가면 얼마나 시간도 걸리고 좀 수고도 있지만 그래도 저 기분 전환도 되고 평일에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처는 어때요? 그냥 카다로그와 눈싸움이나 하고 있고 그래서 인터넷, 통신 판매 그죠? 그런 거나 하고 있다라는 거죠. 코노마에와 요 전에는 유엔시기 그 유치원 같은데 입학식이죠. 키루 또유 입는다라는 스츠오 스츠하게 되면 여러분들 수트죠. 수트를 쯔한데 통판으로 카타노니와 샀단 것에는 악기의 맛이다. 아주 질려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이렇게 막 피를 토하면서 얘기하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뭡니까? 그렇죠? 와이프는 통신 판매. 그죠? 이렇게 카다로그 보고선 한다거나 인터넷에서 하는 이런 거를 좋아하는데 남편은 직접 보고 좀 어린아이 좀 끌고 가고 막 피곤하고 하더라도 좀 이렇게 가서 기분 전환도 되고 사면서 기분 전환 되잖아요.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구구절절 얘기하는 거죠. 자, 문제를 봅시다. 스마가 즈항워 츠가우리와 도레데스까? 처가 통신 판매를 사용하는 이유는 주로 왜 그렇습니까? 그쵸? 저렴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처는. 데파토 데 카우 요리. 백화점에서 사는 것보다 케이자이 데끼다까라. 경제적이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합니다. 그죠? 요게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194. 아까 했죠? 내가 하루. 이진이 하이로 테키도나 고토바. 내가 하루 하게 되면 비싸다라는 거죠. 비싸다. 비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비싼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C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니니 하이로 테키토나 고토바 난스. 이에 들어갈 게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샀으면 좋겠는데 지스타이와 실제는 어떻게 해요? 실제는 어린아이를 재운 다음에 코도모 네카세타 또 재운 다음에 카다라고랑 니라메꼬 눈싸움을 한다라고 그랬죠? 정답은 C가 정답이에요. 참 여러분들 쇼핑병 걸리면 다 이렇게 되잖아요. 자, 마지막. 나이온이 아떼이르모노 하나인데스까? 내용에 맞는 거 어떤 거냐라고 했는데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오토가 이때 남편이 말해도 케인칸이 나루바까리데 싸움이 될 뿐 토리아떼 쿠레나이 뭔가 상대해 주지 않는다라는 게 D가 정답이죠. 그죠? D가 정답이죠. 어린이용 슈트를 통신판매로 샀다 해서 질린 건 아니고 처는 옷을 살 때 항상 통신판매로 사고 항상은 아니죠. 그 다음에 전업이기 때문에 평일에 사는 거에 갈 수 없다. 이것도 아니죠. 정답은 D가 정답이 되겠네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좀 큰 뭉뚱그리적인 걸 한번 했는데요.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또 재미있는 거라서 여러분들 또 슬슬 풀수 나갈 수 있었는데요. 우리가 계속 좀 키와 관련된 또 이런 관용어구를 정리하고 있잖아요. 우리 몇 개 또 제가 오늘 또 준비했어요. 한번 이것도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키 같은 경우는 여기 네모가 조금하고 이랬는데 이거 처음이라서 크게만 한 겁니다. 키는 정신과 마음이죠. 이건 찌개로 정신을 붙이는 거니까 정신을 차리는 거고요. 마음 정신을 뺏기는 거야. 토라이로. 그러니까 딴 곳에 빼앗기다가 되고요. 키오 토리 나우스는 고치다죠. 정신과 마음을 다시 고치는 거니까 기운을 다시 내는 거고 정신과 마음을 눕고 빼는 거니까 상대를 놀라게 하는 긴장을 늦추는 거고요. 정신과 마음을 노마레로 정신과 마음을 뭔가 마시게끔 한다는 게 기세에 압도당하다라고 그랬어요. 압도당하다. 정신과 마음을 토해내는 거니까 기염을 토하다. 키오 하루 하게 되면 정신을 긴장시키다. 정신과 마음이 막 뻗쳐 있어요. 그러니까 긴장을 시키다가 되고요. 정신과 마음이 힘고 빼앗기다. 정신과 마음이 힘고 끌어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끌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키오 마하루. 정신과 마음을 돌리는 거니까 이리저리 축축하는 거. 정신과 마음을 돌리는 거니까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고 축축하다. 그 다음에 정신과 마음 모무 막 이렇게 비벼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정신을 비벼대는 거니까 조리는 거죠. 허락하다가 나왔는데 유루스, 키오 유루스 하게 되면은 상대의 마음을 허락하는 거니까 경과의 심을 푸는 거고 안심하는 거고 방심하다가 되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키오 요쿠스를 요쿠에서 벌써 나오죠. 좋게 하다는 거니까 기분이 좋아지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 것들의 의미를 잘 파악하면 정신과 마음과 연결시켜 주시면은요 이런 의미가 돼요. 지금 저는 간단하게 지금
빡빡빡빡 넘어갔는데요. 이런 것들은 진짜 외워두시면은 보약입니다. 보약.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렇게 어머니나 또는 뭐 결혼하신 분들은 처나 하여튼 사랑하는 사람이 이게 보약 주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티가 납니까? 그거 먹고서 바로 힘 납니까? 그건 아니죠. 쌓이면은 나중에 힘을 발휘할 때 좋지요. 그런 것처럼 이런 키와 관련된 건 제가 지금 매번 이렇게 좀 조금씩 정리해 두는 건요. 보약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보약 잘 드셔야 돼요, 이거. 그럼 나중에 시험장에서 이 보약이 그냥 어느새인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팍 파워풀하게 나옵니다. 그 순간 강희숙 교수님 잊지 마시면 안 되겠죠? 좋습니다. 독해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청해 듣기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계속해서 듣기 청해 부분입니다. 자, 청해 부분. 여러분들 외국어 공부하실 때 또 여러분들 JPT 공부하실 때 제일 공부하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제가 알려달라고요? 다 아시는 거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듣기 부분이에요. 그래서 4시간을 공부하게 되면 듣기는 꼭 여러분들 1시간 이상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JPT나 또 다른 그 수험 점수를 보시게 되면은 절대로 점수 잘 안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듣기, 청해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좀 가슴이 아프고 그러는데 대부분 두 장르가 있어요. 안 들려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러는 건데요. 그 두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어가 약한 거죠. 단어가 부족하면 안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단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그다음 두 번째는 듣기 연습 안 하셔서 그래요. 듣기 연습을 안 하시게 되면 당연히 안 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시간을 제가 이렇게 반 나눠가지고 꼭 듣기 부분 뭐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듣기를 자꾸 이렇게 익숙해지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꽂이에 이 테이프라든가 CD라든가 무슨 MP3라든가 이런 것들이 외국어 공부할 때 많이 있어야지 책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책은 있는데 그 외국어 공부할 때 반쪽짜리 공부가 돼버려요. 그래서 JPT도요. 제가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도 뭐냐면 듣기에 여러분들 많이 충실해 달라라는 의미에서 하는 거니까 꼭 절대. 그리고 지금 시리즈로 계속 지금 비즈니스, 경제와 관련된 여의를 공부하는데 이거 시험장에 가면 잘 안 들려요. 여러분들 자꾸 연습하셔야 됩니다. 괜히 여러분들 무시했다가 이거 나중에 큰 코 다치는데 이런 경제 전문 용어 같은 경우를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조금 보여는 드리지만 요거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오늘 한 3, 4개씩 뭉뚱그려서 아주 기분 씁니다. 2개씩 하니까 여러분들 감질난다는 얘기 많이 하셔서 3개, 막 4개씩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나눠서 좀 같이 생각하면서 보케브러리를 좀 암기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먼저 3, 4개 정도인가요? 한 3개 정도 봐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外国為替外資買いだめ 자, 가이코쿠 카와세. 가이코쿠는 여러분들 뭐 버키브러리 얼마나 됩니까? 아주 기초때인데 카와세는 여러분들 환이에요. 환율 뭐 카와세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자꾸 머릿속에 귓속에 굳은 살이 배기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환을 가이코쿠 카와세라고 그랬죠? 좀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가이시라고 그랬죠. 이것도 한자투를 읽었어요. 여러분들 안 들리는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한자입니다. 그래서 가이시 그러면은 외자, 외국에 어떤 자본이 들어온다거나 이럴 때 가이시라고 얘기하죠. 세 번째는 가이다메라고 그랬죠. 사재기, 가이다메 이런 거 여러분들 꼭 밑줄 쫙 끄시고 가이다메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진짜 이 시간 아니면 잘 안 들리실 부분들이에요. 가이다메 엄청 고급적인 단어니까 기억해 주세요. 또 한 3, 4개 더 들어봅시다. 買い手買い手見本買い得 자, 이것도요. 가이테라고 그랬어요. 카오가 사다 아닙니까? 그래서 가이테, 손숫자를 사람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매수인, 사는 사람이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이테 미홍이 견본 아닙니까? 그래서 매수인의 어떤 견본도 미홍이라는 건 여러분들 딱 귀에 안 들어오는데 미홍도 좀 견본 빡 들어올 수 있게끔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가이토크라고 그랬어요. 가이토크. 이 득자죠. 가이토크 하게 되면 물건을 사는 데 있어서 득자. 이득을 본다라는 가이토크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 너무너무나 좋습니다. 자, 나머지 것도 계속 4개 정도 들어보죠. 買い取り買い取り銀行買い主買い主見本
가이토리 하게 되면 사는 걸 토루. 이 토루는 항상 자기적으로 끌어오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사과를 따다라든가 집다라든가 이런 거 점수를 따다 이럴 때 토루를 쓰는데 여기서는 사는 거를 따는 거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매입이 되는 거죠. 매입은 자기적으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카이토리가 됐고요. 근데 카이토리 긴코 사는 매입하는 긴코 은행이 붙었으니까 매입 은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카이 누시는 누시가 주인 주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사는 사람의 어떤 주인이 되는 거니까 역시 매수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카이 누시 미용 아까 얘기했죠? 견본이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매수인 견본의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이것도 한 3, 4개 정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解約、買予約、価格、価格性納費、 자, 이것도 카이 약구 하게 되면은 해약이죠. 해약. 뭔가 이렇게 했던 거를 푸는 겁니다. 해약하는 거. 카이, 해자 카이, 약구. 그 다음에 카이 요약구가 됐죠. 사는 걸 예약을 하는 거니까 구매 예약이 되는 거죠. 구매 예약. 근데 일본은 그냥 사다가 카이가 다 돼버렸어요. 그래서 요약구가 붙어서 카이 요약구예요. 이런 것들이 진짜 머릿속에 저도 잘 이렇게 경제용어 전문 용어인데요. 이런 것들 잘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금부터 잘 몇십 번씩 정리를 하시면은 여러분들께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기초 단어죠. 일본어 뭐 아주 기초. 카카쿠 가격이라는 거. 그 다음에 카카쿠 세이노히에서 성능비죠. 세이노히. 카카쿠 세이노히. 이거 좀 기억해 두시면은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 것도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많은데 한 4개 정도가 있는데요. 뭐 4, 5개가 있나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書き留め郵便、各週勤務、確定申し込み、掛け売り、加工貿易、참, 이 정도가 들리시면은, 이 정도의 버커뷸러리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갖고 있다 그러면 상당히 여러분들, 고득점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카키도메 유빙이 있죠. 유빙은 우편이고요. 카키도메 하게 되면은 등기 아닙니까? 그래서, 카키도메 유빙 하게 되면 등기 우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격주를 카쿠슈라고 그랬죠. 카쿠슈 근무. 근무는 근무. 그래서 격주근무. 아직도 일본에서는 격주근무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카쿠테이 모시코미 하게 되면 이거는 신청 아닙니까? 그래서 확정 신청, 확정 오퍼라고 우리는 얘기 전문 용어가 있죠. 그 다음에 외상 판매가 바로 나와 있는데요. 카케 하게 되면 뭔가 이렇게 걸쳐놓는 거, 외상. 그다음 우리가 나타나서 카케우리 하게 되면 외상 판매가 된다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가공묘, 이건 한자적인 거거든요. 가코보에끼라고 그랬어요. 가코보에끼 하게 되면 가공무역이라는 거죠. 크게 한자 투면서 전문 경제 용어예요. 이런 것들 잘 여러분들 걸 만들으셔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지막 것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貸し切り、貸し渋り、肩書き、肩書きがものを言う、肩叩きされる、リストラ、 자, 카시키리. 이게 우리 버스를 대절하다. 이거 대절이란 말 있잖아요. 이런 거 다 일본 한자입니다. 여러분들, 일본 한자라는 거는 중국에서 온 게 아니라 일본에서 다시 역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한자를 요즘에 예전에는 중국에서 받아서 썼지만 지금 일본 사람들이 쓰는 거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대절이에요. 야, 버스 대절해. 이런 말이 있는데, 뭔가 빌리는 거죠. 전세를 얻는 거죠. 대절. 옛날에는 참 대절이란 말 이상했는데 너무 많이 쓰니까. 여러분들 뭐 품절됐다 이런 것도 교수님 대학교 다닐 때 참 이상하게 들렸어요. 근데 이게 일본 말이거든요. 이게 뭐 택배,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지금이야 택배 뭐 여러분들 완전 우리나라 말이 되지만 그거 다 일본식 한자예요. 그죠? 이게 택배, 집을 배달하는 겁니다. 그죠? 택배. 집 택자 있잖아요. 주택할 때 택자, 배 나누다 이런 게 되는데 근데 알고 쓰면 좋은데 모르고 막 이렇게 쓰다 보면 우리나라 단어들이 점점 이제 일본식 외국어의 말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좀 그런 거 기억해 주면 돼요. 카시 시부리가 나오는데 시부루가 좀 이렇게 떨고 뭔가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안 좋은 쪽 아닙니까? 좀 떨고 뭔가 이렇게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뭔가 정체가 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카시스 뭔가 대여하는 게 좀 이렇게
이렇게 좀 떫고 뭔가 이렇게 좀 정체가 됐으니까 깊이가 되겠죠? 대출 깊이가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카타가키 하게 되면 직함이에요. 뭐 사장이냐, 부장이냐, 직함. 그래서 그 예가 나왔죠? 카타가키가 모노, 직함이 모노, 물건을 말한다. 지금 뭡니까? 직함이 모든 것을 말한다. 그죠? 사장이야 그러면은 뭐 그 정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역할이 그 사람을 말해요. 누구나. 그러니까 좀 그 사람이 그래. 그래도 직함이 딱 있으면은 어디 가서나 예우를 받을 수 있고 또 그런 거죠. 또 앞만 멋지고 이러더라도 직함이 좀 낮다 그러면 무시당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겠죠. 그 다음에 카타 타다키 사레르. 타타쿠는 치다 아닙니까? 이런 거. 어깨를 침을 당한대. 그래서 명예퇴직. 워크아웃이죠. 나가시라는 거겠죠. 재밌죠? 카타 타다키. 단어는 재밌었지만 좀 끔찍한 단어죠. 그래서 카타 타다키 사레르. 리스토라 하게 되면 영어화된, 그죠? 일본식 영어화된 건데 이것도 이제 구조조정이라든가 명예퇴직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좀 들리셨으면은 경제적으로 아주 경제적인 전문 용어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싹 아주 그 단어로서 버키브러리로서 간직하고 있을 텐데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관용적이랄까요? 좀 이렇게 전문 용어를 듣기 연습을 했고요. 지금부터 한 8개 정도가 회화, 간단한 회화를 듣고 묻는 거에 이제 골라내면 되는 것들이 있어요. 자, 처음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토코노이토와 노모테이마스까? 남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남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지금 질문입니다. 남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들으시면 돼요. 결코 긴 대화가 아니거든요. 자, 들어보겠습니다. 質問51。寒いですね。そうですね。今週は寒い日が多いですね。明日はどうでしょうね。明日はもっと寒くなりますよ。ラジオで聞きました。 뭐, 요 정도의 버케브러리는 여러분들 귀에 쏙쏙 들어오죠? 자, 남자가 뭐라고 그랬는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질문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먼저 이랬죠? 사무이 데스네. 뭐,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소 데스네. 콘시와 사무이 히가 오이 데스네. 사무이 히가 오이. 그죠? 사무이 히가 오이라고 그랬어요. 와. 이번 주는 아주 추운 날이 계속 많아. 오이 데스네라고 그랬죠? 아시다 도우데쇼네 그랬어요. 내일은 어떨까? 라고 그랬어요. 내일은 어떨까 했더니 아시다 모토 사무쿠 나리마스요. 내일은 좀 더 춥대요. 라디오데 키키마시다. 이거 여러분들 뭐 다 라디오에서 들었어요? 라고 그랬죠? 그럼 정답 뭐예요? C죠. 아시다와 쿄요리. 내일은 오늘보다 춥다. C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뭐 요 정도의 버케블러리 여러분들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게 나왔어요. 가방와 도코데 카이마시타가 가방은 어디에서 샀느냐? 가방이 어디에서 샀느냐를 포인트로 하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요것도 남자 여자의 간단한 대화니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質問52。いいカバンですね。デパートで買いましたか？いいえ、渋谷駅の前の店で買いました。とても高そうに見えますね。そうですか？そんなに高くはないですよ。 자, ABCD, 시부야에키のデパート、男の人が渋谷駅の前の店で、女の人が渋谷駅の前の店で. 어떤 게 정답입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그랬어요? 남자가 이 가방 됐으네. 와, 좋은 가방이다. 라고 그랬죠? 데파토데 카이마시다가 백화점에서 샀어? 이 아니요. 시부야에키노 마에노 미세데. 시부야역 앞에 가게에서 샀어요. 이게 포인트죠. 시부야역 앞 가게에서. 시부야역 앞 가게에서 샀다는 거죠. 그럼 여자가 산 거지 남자가 산 게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요것만 보더라도 그래서 D가 나와야 돼. 오토코가 아니죠. 여자든. 남자가 뭐라고 했어요? 도떼 뭐 닦았어. 비싼 것 같이 미에마스네 보인다라고 그랬죠. 소데스까 손난이 닦았구와 나이데스. 비싸지 않는다. 그래서 정답은 D가 됩니다. 이 정도는 뭐 여러분들 다 심플하게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 언나노이토니 츠이테 타다시 모노와 난데스까? 여자에 대해서 바른 것. 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 봐요. 이것도 딱 대화가 한 왔다 갔다예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質問53。佐藤さん、兄弟はいますか？はい、兄と姉がいます。山田さんは？私は弟が一人います。私は弟か妹が欲しかったです。 자, 그건 여자의 대화를 잘 파악하면 이 문제 그냥 풀 수 있죠? 여자에 대해서 바른 건 어떤 거냐라는데 A, 남동생 한 명 있다.
B. 그죠? 여동생이 한 명 있다. 이모토가 히토리이루. C. 아니 또 아내가 이루. 형과 오빠가 있다. 형과 오빠는 똑같은 거죠. 오빠와 언니가 있다라는 거고요. D. 어떠어떠 이모토가 이루. 남동생과 여동생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ABCD에서 여러분들 접했습니까? 곤란했습니까? 고르셨다고요? 확인 한번 해보죠. 사도상, 효다이와 이마스까? 형제 있어요? 하이. 아니 또 아내가 이마스. 형과 누나가 있다고 그랬죠. 남자가 대답을 했으니까. 야마다-상와? 야마다 씨는요? 했더니 와타시와 요게 포인트죠? 요게 포인트입니다. 와타시와 오토오토가 히토리 이마스. 정답은 A가 되겠네요. 남동생이 한 명 있다라고 여자가 얘기했잖아요. 와타시와 오토오토가 이모토가. 남동생이나 여동생이 호시가타 데스. 아유, 있었으면 좋겠는데. 상대적 인간입니까? 자기가 이렇게 있으면 또 없는 걸 또 이렇게 원하는 이런 건데. 정답은 그래서 저는 A가 정답이 되겠죠. 그죠? A가 정답입니다. 세 번째 여기에 여자의 나는 남동생이 와타시와 오토오토가 히토리마스가 벌써 나왔으니까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네요. 됐죠? 자, 네 번째 거죠. 오토코노이토와 남바쿠 시마시타가 남자는 몇 박 했는지 거기에다 포커스 맞추시면서 충분히 다 들려요. 어렵지 않은 보케브러리니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質問54。チェックアウトをお願いします。4日のお泊まりですから45,000円になります。じゃあ、カードでお願いします。申し訳ございません。カードでのお支払いは。 벌써 그 여자의 대화에서 벌써 나왔죠. 여기에 들리셨는지 모르겠어요. 요가노 오토마리 데스카라. 요가. 4일이죠. 요가노 오토마리. 4일간 오토마리. 뭡니까? 머무르실 거니까 연만 고생했니 나리마스. 45,000. 요게 들리셨으면 바로 연학구. 4박이라는 게 금방 B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남자가 얘기하죠. 체크아웃 오네가이시마스. 체크아웃 부탁해요. 요가노 오토마리 데스카라. 4일간 머무르실 거니까 연만 고생이니 45,000원 되겠네요. 자, 그럼 카드 대 오네가이시오. 카드로 부탁합니다. 모시아케 고자이마생. 아우,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카드 대노 오시아라이와 안 된다란 말 절대 안 하죠. 일본 사람들은 점점점점 이랬어요. 아유, 카드에서의 그 지불은 좀 안 될 것 같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정답은 두 번째 여기에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요가노 오토마리. 정답은 B가 정답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거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유빈격과 노코니 아리마스까? 위치네요. 위치 문제 꼭 나오니까. 우체국 어디에 있느냐라는 건데요. 이거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시고 얘기하겠습니다. 質問55。すみません。この近くに交番がありますか？はい、駅の中にありますが、郵便局も駅の中にありますか？いいえ、郵便局は駅の前のデパートの隣にあります。 자, 요건 맨 마지막 단락에 정답이 나타나 있죠. 들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스미마sen, 코노 찌까꾸니 코방, 파출소가 있습니까? 코방, 파출소 있어요? 했더니, 하이, 에키노 나카니 아리마스가 역 안에 있습니다만, 이랬어요. 했더니, 문제는 유빈격구 아닙니까? 유빈격구 뭐 에키노 나카니 아리마스가 역 안에 있어요? 했더니, 이예, 아니요. 유빈격구와 에키노 마에노, 역 앞에 데파토노 토나리, 백화점 옆에 있다라고. 백화점 옆을 골라내는 거죠. 어디에 있어요? ABCD 중에서. 당연히 A가 되겠죠. 데파토노 토나리. 요게 뭐 이거 여러분들 보케브러리 제가 뭐 설명하는 게 여러분들 더 구차하죠.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카이샤니와 나레가 이마스까? 회사에는 누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스즈키 부처냐, 가네코 부처냐, 여기 이름대로 쫙 나와 있는데 이것도 한번 충분하게 풀 수 있는 거니까요. 자, 회사에 누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質問56。会社には誰がいましたか？会社には田中部長はご不在でしたが、鈴木部長はいらっしゃいました。それから取引先の金子部長がお見えでしたよ。石田主任はいらっしゃいませんでしたか？ええ。 자, 카이샤니와 나레가 이마시다가 회사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카이샤니와 나나카 부츠와 고 후자이라고 그랬죠? 후자이 하게 되면 부재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죠? 다나카 부장은 부재에 있다는 건 안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다나카가 들어간 게 있습니까? 여기는 아직 없으니까 뭐 이거는 상관없네요.
스즈키 부초와 이라샤이마시다. 스즈키 부장은 있었다. 스즈키 부장은 다 들어가니까 이걸로는 풀 수가 없네요. 그죠? 소레카라. 그리고 토리키사키. 그죠? 토리키사키 하게 되면 뭔가 이렇게 거래처 아닙니까? 가네코 부초가 오미에 되셨다. 그래서 오미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네코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가네코. 근데 직함이 부초죠. 부초죠. 가장이 아니죠. 카초가 아니죠. 정답은 A일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자가 물어봅니다. 이시다 슈닝. 이시다 주임은 이라샤이마생 되시다가 이시다 주임은 안 계셨습니까? 했더니 안 계셨다라는 거니까 이시다가 들어갈 이유는 없죠. 그래서 정답은 있었던 사람은 A. 스즈키 부초, 그 다음에 가네코 부초. A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죠? 자, 그 다음 거 한번 7번째. 후타리와 도시마시다가 두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됐느냐라는 거죠. 한번 이것도 먼저 들어보고 설명해 보죠. 質問57。昨日の宿題もうした?もしよかったら見せてくれない?あ、うっかりしてた。あ、佐藤くんもなの?私も昨日忙しくてうっかりしてたわ。一緒にやれば今からでも間に合うかもしれない。 자, 재밌죠? 키노노 식구다이라 그랬어요. 어제 숙제. 멋있다? 벌써 했어? 라는 거죠. 어제 숙제 했으니. 벌써 했어? 했더니, 뭐시오까 따라. 만약에 좋다면, 요거는 이제 미가 들어가야 되겠죠? 미세테 그래나이? 보여주지 않을래? 했더니, 우까리 하게 되면 깜빡했다라는 거죠. 깜빡했어. 우까리 시댔다. 깜빡했었어. 했더니, 사토군 뭐나노? 사토군도 말이야? 와타시 나도 키노 어제 이성아 씨 그때 바빠서 우까리 시댔다 와 그랬어요. 아주 깜빡했어. 우까리 깜빡했어. 둘 다 깜빡했네요. 이슈니 하레바 함께 한다면은 이마까라데모 지금부터라도 마니아우 분명히 그 숙제에 시간에 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자랑 남자랑 둘 다 우까리 시댔 깜빡했어요. 그러면은 둘 다 깜빡거렸네. 후다리야 넣으시면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둘 다 깜빡한 거니까 시 와스랬다. 숙제를 다 깜빡 잊어버렸다. 요게 정답이죠. 두 사람 다. 남자친구도 그리고 여자친구도 그리고 숙제 깜빡했어. 그래서 둘이 하면은 뭐라 그랬어? 그쵸. 시간에 될 수도 있다라고 했어. 지금부터라도 하자라는 의미로서 쓴 거 아닙니까? 틀리죠? 글씨체가. 아까 얘기했던 이런 건 완전 회화체. 친구들끼리 따따따따따따따 얘기하는 거죠. 멋있다? 그래나이? 됐다? 나노? 됐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뒤가 그냥 가볍게 넘어가죠. 마스, 데스 뭐 이런 게 아니라. 아까 건 이라샤이마시다 계셨습니까? 오미 데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건 틀리잖아요. 자, 마지막 준비한 8번째. 국어노 센세이와 나레 데스까? 국어 선생님 누구야? 라는 거죠. 누구입니까? 그러는 거죠. 국어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가, 누구인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質問58。背が高くて若い男の人が英語の先生ですか?いいえ、英語の先生ではありません。国語の先生ですよ。それじゃあ、英語の先生は窓のそばにいる女の人ですか?はい、背が低い人ですよ。 뭐 시험에 전형적인 거죠. 키가 크냐, 작냐, 뚱뚱하냐, 여자냐, 남자냐 이런 거 고르는 건데 국어 선생님은 이제 이런 거를 통해서 어디에 있느냐, 창문 옆에 있느냐, 뭐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뭐 이런 건데요. 새가 나가고 때 키가 높다라고 그러지 않죠. 키가 크다라고 그러죠. 키가 크고 와카에 어떻거나 있또 젊은 남자가 에고노 센세이 데스까? 영어 선생님입니까? 라고 그랬더니 아니요. 에고노 센세이 데와 아리마세. 영어 선생님 아닙니다. 보통 영어 선생님 그러면 그런 의미가 있죠. 키가 좀 크고 핸섬하고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그래서 물어봤더니 아니래요. 국어노 센세이 데스요. 국어 선생님입니다. 오, 그럼 요게 정답이 벌써 앞에 딱 나왔네. 그죠? 근데 한번 더 봅시다. 소리자, 그러면 에이고노 센세이와 영어 선생님은 마도노 소반이 이룬 언나노 히토 데스까? 영어 선생님은 창문 옆에 있는 여자입니까? 했더니 하이, 새가 히쿠 히토 데스요. 저 키가 좀 작은 사람이요. 반대로 영어 선생님은 키가 작아요. 그죠? 그러니까 국어 선생님은 키가 크다고 아까 여기 나왔었잖아요. 키 큰 거를 골라내 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키가 크고 젊은 이건 여자죠. 요거네요. 키가 큰 남자죠. 여자가 아니죠. 그래서 C가 정답이 되겠네요. 그죠? C가 정답입니다. 제가 잠깐 이거 앞 것 때문에 헷갈렸어요. 자, 남자입니다. 그죠? 정답 C.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준비한 8개, 또 앞에 거 여러분들 경제, 비즈니스와 관련된 보기어블러를 좀 봤는데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다소 어려운 것도 있었고, 또는 너무 쉽다 할 정도로 하는 것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JPT 문제에 섞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녹아 들어가게끔 해야지 여러분들 실력이 발휘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여러분들 이렇게 반복하시고, 또 이렇게, 고득점을 하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초, 중, 고급의 레벨들의 단어들을 씹어가면서 잘 소화해내셔야지 여러분들 고득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만 편식하시면 안 되겠죠. 자, 수고 많으셨고요. 또 독해만 재밌다고 독해만 하시지 마시고 듣기 부분도 꼭 하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수고 진짜 많았습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시타.